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학을 정석으로 가르치는 정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제가 최대한 말로 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현장 학원 오시면은 제 이 브로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앞에서부터 뭐 차분히 보시면서 뭐 설명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셔도 훨씬 더 뭐 수학 선택이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 이거 한번 챙기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제 설명회를 하기 전에 요즘 제 일상에 대해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월급반, 그리고 화목반, 수토반 이렇게 3개의 내신 대비반을 거의 종료하고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내신 대비반 같은 경우는 보통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숙제 안 하거나 시험 통과 못 하면은 11시, 12시까지 계속 남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최상위권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이 중위권 학생들, 그리고 중상위권, 뭐 중하위권 학생들, 이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 다니면서 이 수업만으로 성적이 엄청나게 점프하기,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게 거의 현실상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시키고 대비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걸 좀 차분히 볼 수 있냐면,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말로 아침 9시부터 밤까지 계속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토요일에 이 수토반 수업 하나 있거든요. 한영반 수업 여기 한 개 있는 건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도 계속 학원에 나와 있어요. 학원에 왜 나오냐, 이게 뭐 소위 클리닉이라고 하죠.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학원에 나와서 애들과 이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는 일단 숙제랑 시험 통과 못한 거, 이건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남겨서 해도 애들이 특히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할 게 많잖아요. 뭐 전공을 챙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숙제를 좀 많이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때 일단 이것부터 시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50문제씩 이 대표 유형을 계속 줘요. 기본기라 하죠. 개념 배우고 그 주에 배웠던 거를 정말로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학원 나와서 이거를 제가 무조건 클리어 시키고, 세 번째는 이것까지 다 하면은 제가 킬러 한 3문제 정도 주는데, 이 한영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처럼 3문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매주 이렇게 스스로 풀고 진짜 자기가 연습하는 시간을 이 클리닉 시간에 갖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저는 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는 선택해서 가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숙제 안 돼 있고 시험 통과 못하고 이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저한테 배우는 그런 기간에는 계속 나와서 365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학생들 성적이 조금 오르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 브로셔 앞에 보면 여기 작은 글씨로 어떻게 써 있냐면, 예비 고일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이 내신 1등급을 넘어서 뭐 수학 경시대회 1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자부심이 생겼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내신 1등급, 그리고 뭐 경시대회 입상, 교내 경시대회 입상, 뭐 이런 비결이 뭐냐면, 뭐 수업 시간에 하는 뭐 심화 개념, 그리고 되게 화려한 풀이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되게 부가적이고 2차원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기본기입니다. 이 95%가 기본기 문제예요. 근데 이 기본기를 애들이 되게 경시하고 맨날 어려운 문제만 풀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저는 주말에 잡아감으로써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 비결이란 거는 정말 심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낳게 만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일반고나 한영외고나 다를 거 없이 무조건 이 과정이 계속 들어가줘야, 기본기 연습하는 과정이 들어가줘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확신을 드리면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걸 안 갖고 계신 분도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드릴게요. 제가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에 대한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일단 수능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수능이 변화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근거로 저는 뭘 들으냐면 제가 09학년도 수능을 갖고 왔어요. 09학년도 수능은 제가 직접 본 수능입니다. 근데 이때 1등급 컷이 가형은 81점, 이과들이 본 시험의 1등급 컷이 81점이었어요. 나형, 문과 친구들이 본 시험은 79점. 1등급 컷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 제 친구들 90년생들이 수학을 되게 못했던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어려움에 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과거 한 4, 5년 전처럼 어떤 킬러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래서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낮았던 건 아니에요. 이 한두 문제의 킬러 문제에 좌우된 게 아니라 이 15번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시험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저 때는 이 09학년도 이쯤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가 몇 번에 나올지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22번, 30번, 21번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게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15번 이후에 만약에 운이 안 좋게 내가 16번에서 문제에서 걸려. 예상치 못하게. 그럼 시간 낭비 계속 돼 있고 완전 시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극악 난이도처럼 보일 수 있게 등급 컷이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 수능에 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보기 전에 제가 한 13년도부터 한 18학년도까지 이때 수능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최근 수능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13학년도부터 18학년도 수능은 우리가 27 플러스 3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뭐냐면 27문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고 세 문제, 이 세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너무나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자료를 좀 보시면 2018학년도 수능이에요. 이때 정답률이 4%, 11%, 28%를 보인 문제가 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 문제가 킬러, 정답률이 매우 낮은 세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 어려운 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래 보시면 정답률이 31%에서 80%, 정답률이 31%에서 80%를 보이는 문제들이 몇 문제밖에 없냐면 이 세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24문제는 어디 갔냐라는 거죠. 나머지 24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이 수능이란 게 이 대치송 학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국권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전국권으로 봤을 때도 나머지 24문제의 정답률은 80%를 다 넘었다.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다 맞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뭐 학생들이나 강사나 뭐 문제점을 알아도 크게 제기하지 않고 이거를 잘 이겨내자 이러면서 이 세 문제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극단적인 점이죠. 이 27문제는 변별력이 아예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 이 세 문제 가지고 학생들의 10여 년을 평가하는 되게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원도 문제점을 느꼈는지 최근 수능에서 점점 뭐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아니에요. 이번 수능 보고 나서도 뭐 신유형이다, 새로운 수능이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변화가 완전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다시 이렇게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09학년도 수능처럼 회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의 정답률을 보시면 이제 세 문제는 동일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세 문제 킬러의 정답률이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엄청 극악 난이도는 안 나왔다는 거죠. 나머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31%에서 80% 문항들이 무려 10문제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3배 이상 증가했죠.
결론은 뭐냐? 학생들이 풀 수 없는 이 극악 난이도 문제들은 난이도가 낮아지고, 너무나 쉬웠던 이 말도 안 되는 왜 내는지 모르겠는 문제들은 좀 어려워져서 이 가운데 난이도가 상당히 많은 중난이도, 중상난이도가 매우 두터워진 시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킬러 없네,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고생 안 하겠네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시험을 내면 정말로 진정한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수학 실력. 어중간한 학생들은 이 27+3 수능 있죠. 이거는 대부분 맞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운이 작용했는데 이 체제에서는 운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어중간한 실력을 가지면은 등급이 확 떨어지고 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어려운 게 좀 쉬워지고 쉬운 게 좀 어려워져서 이런 시험이 됐는데, 이게 진정한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잡아보면, 첫 번째, 킬러와 이제 비킬러. 이거에 이제 간극이 좁아질 것이다. 간극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는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다. 세 번째는 시간이 학생들이 매우 부족해질 거다. 왜냐면 이제 버릴 문제, 그리고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 다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갖고 있는 시험이 뭐냐면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신이라는 거예요. 내신 보면 막 엄청 극악무도의 킬러는 나오지 않아요. 학교 프린트를 미리 줬으면 모를까, 안 줬으면 새로운 완전 극악 난이도 킬러는 안 나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학생들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점점 뭐 100% 동일하게 내신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좀 약간 억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험의 결이, 시험의 흐름 자체가 매우 비슷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내신 대비 한 번 3년 동안 12번 잘 준비를 하면은 수능의 그 흐름도 동일하게 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27+3 수능일 때는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세 문제는 내신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대비를 했어야 됐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정말로 두 개를 다 준비해야 됐지만, 지금은 내신 준비 철저히 열심히 하면 수능으로 다 실력이 쫓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저는 어떤 학생들한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문과 학생들한테 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고 친구들 있잖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1등급 받고 2등급 받고 경시대에 상 받는 친구들을 제가 지도를 해봐도 일반고에 비해서 수학 실력의 그 탄탄함이 매우 떨어집니다. 좀만 어렵게 나와도 완전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신 기말고사를 보게 제가 떠나보냈지만, 이 외고반 시험 준비할 때는 정말 잘 보일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어중간한 친구들의 점수에 그 예측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이 완벽하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좀만 어렵게 돼도 막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이제 방학 동안 뭘 해야 되고 내신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단 내신에 대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뭐 이거 없으신 분들도 잘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내신이란 게 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 가끔씩 학생들 보면은 이제 고1 첫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그 1주차부터 8주차까지 16회를 킬러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외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인데 16회 동안 킬러만 푸는 거예요. 어려운 거 푸는 게 좋은 줄 알고.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실제 시험에서 킬러도 틀려요. 이게 뭐 8주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여 년의 그 결과물, 사고력의 그 결과물이지 뭐 8주, 뭐 6개월 연습한다고 금방 풀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얘도 틀리고, 그리고 중상 난이도의 대표 유형들,
얘는 연습을 안 해서 또 틀리고. 그래서 여기도 무너지고 여기도 무너져서 실제 자기 실력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수학은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딱 이런 케이스가 좀 대비를 철저하게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신은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 킬러나 중킬러의 비중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10%? 그리고 일반고 수준의 킬러나 중킬러는 외고에서는 정말로 10%도 아니고 한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한 문제 정도. 나머지 이제 95%가 의외로 거의 센 수학 그리고 좀 어려우면 일품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만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것도 틀리고 이거 절반에 틀리고 이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데 일단 내신 대비의 초점은 이 95% 이 대표 유형을 잡는 데 힘을 써야 되고 나머지 5% 킬러, 중킬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틀려요. 이것만 틀려요. 그러면 그래도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한영에서 킬러 한 문제만 틀려도 무조건 1등급 나와요. 1등급 컷이 높으면 한 94, 낮으면 91 뭐 이렇게 잡히거든요. 한 문제만 틀려도 무조건 1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킬러는 장기적으로, 대표 유형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신을 만약에 잘 본다. 근데 그거의 원인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본다면 저는 90%는 수학 실력이라고 봐요. 수학 실력. 예를 들어서 단대 보고 수학 전교 1등 학생이 뭐 경기고나 숙명여고 가서 범위만 똑같다면 뭐 따로 프린트 준비 없이 시험을 봐도 무조건 1등급 나올 겁니다. 근데 국어 영어는 외워야 될 단어나 지문들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수학 실력 기본기만 탄탄히 잡혀있고 대비가 잘 돼 있다면 어느 학교 가서나 다 1등급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학교별 프린트 그거는 한 10%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학교 프린트만 또 이 16회 동안 이것만 푸는 거예요. 16회 동안. 그 달달달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망했어요. 시험을 망했어. 또 원인을 내가 프린트를 덜 풀었구나. 이러면서 또 이쪽으로 또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학교별 프린트 동일하게 다 풀려도 애들 1등급부터 뭐 4등급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수학 실력에 있다는 거죠. 제가 매주 진행하는 클리닉 나와서 50문제씩 풀고 킬러 한두 문제씩 푸는 게 쌓여서 결국엔 수학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몇 주면 가능하다? 다 2주면 2주면 가능해요. 평소에 설렁설렁 풀고 있다가 학원에서 할 때 2주 동안 바싹하고 변형 문제 풀고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신 대비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3단계로 진행이 돼요.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파이널. 1단계 때는 개념이랑 도구를 진짜 다시 정리해요. 이게 일반고 학생들도 방학 때 엄청나게 높은 긴장감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외고 친구들도 공부를 방학 때 엄청 열심히 생각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내신 때 그 긴장감은 정말 내신 때 딱 처음 온단 말이에요. 방학 때 배웠던 것들, 개념이랑 도구를 다시 재정리하면서 기출문제, 5.194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 그리고 킬러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단계 때가 가장 많은 문제를 접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2단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내가 실전에서 신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외고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고 좋은데 일단 수학에 엄청난 자신감을 갖는 학생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 와중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답. 이 오답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풀어왔던 것들 오답 정리 안 하면 다 증발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오답 정리하면서 계속 반복이 핵심 반복. 근데 이 와중에도 킬러는 제가 풀리거든요.
이 내신에 안 나와도 뭐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통합이기 때문에 문이과 킬러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때는 학교 프린트에 집중. 프린트랑 변형 문제. 제가 직접 변형한 문제들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킬러 문제들 있죠. 킬러는 새롭게 안 줍니다. 킬러는 그만 풀고 킬러 오답 및 다시 대표 유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진행이 된다. 마무리해서 첨보로 떠나는 겁니다. 한영 외고 실제 시험 수준은 정말로 센 일품 수준이에요. 이게 되게 의아하시죠? 센을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또 못 풀까? 못 풉니다, 여러분. 전공하고 뭐 이러고 바빠서 손이 되게 느려져요. 시험은 진짜로 센 일품 수준에 밖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문제 정도 좀 고난이도? 근데 이게 안 돼서 수학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 엄청 많아요. 엄청. 현장에서 좀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제 브로셔의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써 있는 건데, 여기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신 수학에서 성공하려면 방학 동안 완벽한 개념 이해 그리고 반복을 통한 연산 훈련을 끝내야 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학 때 너무 많은 걸 하려 하지 마세요. 방학 때 막 킬러 문제, 모의고사 킬러, 수능 킬러, 저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보면 되냐. 뭐 길게 보면 BL, 블랙라벨 주제 썼어요. 근데 일품, 센, 뭐 심화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난이도 마스터하면 되는 거고, 심화는 만약에 기본 실력을 좀 하는 친구들은 센이나 일품 정도 마스터하면 되는 거예요. 킬러는 꾸준히. 이거를 정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연습이 잘 돼 있느냐. 그래서 개념을 완벽히 마스터하고 이 문제 풀이의 속도와 그 능수능란한 정도는 심화반은 이 정도 마스터하면 되고, 센 일품 푸는 기본 개념반은 이 정도 마스터하면은 정말 성공한 방학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학생들도 이과 친구들에서도 생각보다 소수다, 소수. 정말 상위권, 최상위권 빼고는 배우고 이해는 다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를 드릴게.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콘텐츠 병에 걸리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 때는, 그리고 어머님들 때는 이 수학 공부의 트렌드가 뭐였어요? 반복이었죠. 수학의 정석 10번 보고 센 수학 3바퀴, 2바퀴 더 돌리고, 이게 되게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대치동에 이 새로운 콘텐츠, 신유형, 이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새로운 거 찾고, 실전 모의고사 맨날 새로운 거 찾고, 이런 게 되게 열풍처럼 불고 있는데, 현재도 이거는 고3 한 6월 평가원 이후에 좀 가능한 얘기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기는 이 시기다. 그래서 새로운 거는 꾸준히 풀고 참 좋은데, 일단 고1, 2까지는 하위권이든 최상위권이든 상관없어요. 최상위권도 기존에 나와 있는 내신 기출, 모의고사 기출, 뭐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 그거 커버하기도 매우 힘들다. 그래서 반복을 통한 훈련을 시키고, 여기다가 킬러와 신유형은 어떻게? 꾸준히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단대부고 학생한테 한 그저께 들은 얘기예요. 2학년 학생인데 얘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88점을 받았어요. 근데 학교 등수가 50등이더라고요. 반에선 5등이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도 맨날 어려운 것만 붙잡고 있대요. 그거만 끙끙 싸매고 있고 풀지도 못하면서 계속 보고만 있대요. 얘는 킬러 이런 건 꾸준히 풀면서 자이 스토리랑 센 일품을 제가 되게 중점적으로 풀리는 학생이거든요.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니까 뭐 반에서 5등, 전교 50등, 내신에 2등급, 뭐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뭐 이렇게 등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수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한 말,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맨날 어려운 것만 프린트만 붙잡고 있다.
실력도 안 느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도 매우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연습 잘하고 킬러랑 신유형은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제 대치메카에서 열리는 시간표를 좀 얘기해드리면 시간표도 여기 뒤에 잘 돼 있거든요. 어머님들. 보면은 지금 월수금 그리고 화목토 중에서 월수금 오전에 보시면 됩니다. 월수금 오전. 월수금 오전에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죠. 제가 방학 내내 수상 심화와 그리고 수화는 실력 정도의 레벨로 1, 2월 달을 좀 보낼 겁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상 심화는 일품과 내신 기출 정도? 근데 이게 생각 없이 고난이도만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만 드립다 어렵게 푸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심화 개념을 되게 강조할 거고 이 아이디어와 생각하는 걸 되게 강조할 거고 문제의 난이도는 그냥 거들 뿐이다. 거들 뿐. 그래서 개념 위주의 수업이지만 애들이 되게 생각지도 못했고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고1 교내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한 친구들 따로 대비 안 해요. 내신 챙겨야지 뭐 경시대회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수업만으로도 뭐 자사고에서도 이과 친구들인데도 전교 1등 금상 받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 수업으로 다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본기다. 기본기가 안 되면 제가 주는 그 주말에 나와서 하는 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수학 실력은 가볍게 갈 거예요. 기본 정성 느낌이요. 교재는 다 자체 교재 쓰거든요. 자체 교재 쓰는데 그리고 부교재는 시중 교재를 쓸 거예요. 부교재는 시중 교재 쓰는데 기본 정성 느낌으로 수학 실력은 좀 빠르게 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 시간표 안내를 마지막으로